한 여성이 들뜬 마음으로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가득 채웁니다. 정성껏 음식을 손질하며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인데요. 하지만 저녁이 지나고 밤이 깊어가도 기다리던 손님은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누굴 기다리고 있던 걸까요?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에 빠진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제보하신 분은 60대 남성입니다. 작년 말에 하나뿐인 외아들을 결혼을 시키셨어요. 이 가족은 아들을 포함해서 다 좀 무뚝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첫 만남부터 굉장히 활발하고 좀 외향적이고 싹싹한 성격이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아버님 저는 좀 밝고 지혜로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심은 좋으셨답니다. 그런데 그래 니네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모아둔 돈도 없고 집 문제 때문에 걱정이에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제보자께서는 본인도 뭐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며느리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집값을 3억 원이나 주셨고요. 예식장 비용에 하와이 신혼여행비까지 모두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자,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 사랑 다 해주셨어요. 자, 딱 하나 바라셨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집어들 주고, 그 시험부양비, 그 다음 결혼식장비, 그냥 아들이니까 자식이 해준 거죠. 그 할 줄 알아서 했어요, 본인이. 자기는 뭐, 애기도 많고 지혜롭다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며느리 오면은, 아마 집에 하기가 좀 펴고, 멋지게 되지 않을까,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바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런데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일요일 오후에 귀국을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뭐 잘 도착했다 이런 말도 없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처음에는 얘네가 많이 피곤하고 또 정신이 없겠구나. 일단 먼저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틀 만에 궁금했던 제보자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제야 여독을 푸느라 바빴다. 죄송하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야? 라고 묻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아버지야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보자 이 내심 옆에 있던 며느리가 좀 짧게 인사라도 건네려나 기대를 했는데 하지만 아들은 뭐 바꿔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뒤 집안에 첫 행사가 있었죠. 다른 게 아니라 제보자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의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생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아들도 오겠다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3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더니 온 거는 아들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던 거고 어떻게 된 거냐면 두 사람이 오는 길에 기차 안에서 싸워가지고 집 근처까지 왔어도 그 싸움이 이어졌던 겁니다. 거기서 화를 내면서 며느리가 그냥 자기 혼자 가겠다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기차까지 타고 와서? 예, 그러면 그래서 아들 혼자 왔다고 하니까 이건 좀 너무 황당하잖아요. 야, 그 앞서 저 애교 많아요 막 이랬던 며느리 맞습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해 초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설날 명절이 곧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뭐 언제 오겠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아내 몸이 안 좋다, 뭐 회사 근무 일정이 안 나왔다 이런 핑계를 댔는데 뭐 당일에 오긴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그런데 점심 먹자마자 며느리가 먼저 가방 챙기면서 일어난 거예요. 내일 출근이다. 그리고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2시간 뒤다. 근데 제보자는 아니 버스는 많은데 기차를 꼭 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니 밥 먹으러 왔어. 제보자 이렇게 속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근데 이거를 뭐 요즘 세대 문화는 또 다르니까 괜히 얘기하면 좀 고리타분한 옛날 어른이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고 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 마음 상할까 봐 일단 참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최근에 안사돈의 생일로 아들 부부가 오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제보자 부부랑 사돈댁이 굉장히 가까워요. 같은 동네에 살고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이 아들 부부가 안사돈을 보러 오는 김에 뭐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여유 있으면 뭐 우리도 잠깐 만나고 가라 하고 슬쩍 언지를 했습니다. 들리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아내 역시 뭐 애들 못 오겠지라고 하면서 혹시나 하는 그 기대감에 장까지 봐서 아이고야. 이렇게 같이 기다렸는데 아들 부부는 뭐 오겠다 말겠다 못 온다 갈 수 있다 아무런 말도 그냥 없이 아예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아따 가면은 앉아도 좋으니까 불편하면은 그냥 집에서 잠들었다 가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가버려. 물론 우리 아들놈이 내가 아들놈 잘못해서 그렇겠죠. 결혼하시면 그래도 시가하고 좀 취해보려고 인사라도 하고 좀 뭐 아이고 어머니 아버님 잘 계세요 뭐 떴네 고생합니다 한마디 좀 하고 일절 안 보이서 한 번도 안 적겠다니까. 그게 지금 화나셨어. 화나실만 하죠. 화나셨어. 여기까지 느껴져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또 있습니다. 어. 이게 제보자 아내분이 우연히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마트에서 안사돈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 잔 나누셨답니다. 네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위, 그러니까 이 제보자분의 아들이죠.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요즘이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예의 바른 사이가 없다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직접 또 인사까지 하러 찾아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잠깐만요. 아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틀 동안 연락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전화도 지금 제보자분이 먼저 전화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네가 가까운데 사는데 그 사위, 그러니까 장모는 뵈러 가고 아버지 어머니는 보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뒤에 듣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사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도 하는데 너무 고맙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자, 손 변호사님, 뭐 애들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뭘 자꾸 연락하고 오고 이런 걸 바래라고 하지만, 그러려면은 해줬던 거 자기들이 집이니 뭐니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미 받았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조건 없이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데 또 이걸 달라고 하면은 지금도 사이가 이런데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거죠. 교수님이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충분히 화나시고 괘씸하고 서운하실만 합니다. 네, 여러모로 지금 그런데요. 저는 이번 추석 때 그래서 한마디 따끔하게 할까요 말까요가 지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하시기에는 좀 엇나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걸 보고만 있으라고? 아니요, 보고만 있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일단은 아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아들이 지금 조정 기간이라 그런지 혹시 갈등이 있는 건 아닌지 며느리와의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일단 좀 상황을 좀 파악하시고 아들이 좀 중간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걸로도 안 되면 며느리에게 조금 넌지시 얘기하시고 다음 명절 정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좀 다음 명절 정도는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하셔야 될까요? 양 변호사님 뭘 이렇게 어려워. 자식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지금 남편과 아내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 같지는 않아요. 뭔가 지금 걱정하시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거 좀 갈등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아닌가. 아니면 왜냐하면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게 박 소장님이 하시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애써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그냥. 사건 너머에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지금 구독하고 함께해주세요.